예, 아프리카 돼지열병 현재 이 바이러스 감염 경로와 원인 모두 오리무중입니다. 그럼 여기서 전문가와 함께 이 확산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규 수의학 박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전해드렸듯이 이제 양주 지역은 일단 음성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그제 이후에 돼지열병 확진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대개 잠복기를 19일, 길게는 19일 또는 뭐 한 3주까지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강화가 이제 그저께 신고가 되고 이제 확진이 나왔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시 또 3주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또 2차 확산으로 됐으면 3주까지 또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 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많은 시간 더 기다리면서 방역을 하고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예, 잠복기가 이제 최대 19일, 3주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이 지켜봐야 된다라는 예,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현재 이제 돼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발령 중인데 오늘 정오부터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예. 근데 국민들 불안감은 여전하거든요. 괜찮겠습니까? 아마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저희가 1차로 설정했던 방역대 안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안심하셔도 될 겁니다. 다만 다음 주 초를 지나면서는 지금 발생했던 농장에서 2차로 확산돼서 증상이 나타나는 시점이 약 아마 다음 주 초가 지나면서일 겁니다. 왜냐하면 16일 날 첫 신고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농장하고 동시에 감염됐던 농장들, 그 하루 이틀 사이에 감염됐던 농장들이 지금 증상이 나온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초반이 지나면서 나오는 거는 그 다음에 그 농장들로부터 확산된 케이스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초에 더 이상의 이제 바이러스 확산 소식이 없다면 일단 한번 잡힌 것이다. 아니면 다음 주 초에 또 발병을 하면 2차 확산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9번의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좀 그래픽 보면서 간단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7일에 파주에서 처음 발병을 했고 이후 연천, 김포 등에서 발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초에 태풍이 지나간 뒤에 강화군에서만 집중적으로 5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발생 상황에 좀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첫 신고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겠는데 파주에서 16일 날 신고가 됐고 그런데 저희는 이 농장도 저희는 주의 깊게 보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2마리가 발견된 농장 7번째 신고 농장이 되겠습니다. 예, 강화군의 삼산면. 예. 거기 2마리밖에 없는데 왜 걸렸느냐 하는 케이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아침에 확진 나온 9번째 농장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어미돼지한테서만 증상이 나왔는데 예. 이번에는 처음으로 비육돈 이제 곧 시장에 출하될 돼지에서 나왔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역학 조사를 하거나 확산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2마리 있는 농장에서는 축산 차량이 드나든 그런 흔적도 없고 했는데 발생했다 하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축산 차량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질병이 전파될 가능성을 이제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예. 또 하나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축산 차량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 지역에 많은 바이러스가 이미 환경 중에 존재할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어제 이제 확진이 된 비육돈의 경우에는 비육돈은 이렇게 돼지를 기를 때 한 칸에 여러 마리가 들어갑니다. 10마리, 20마리 이렇게 들어가고 예. 또 하나는 곧 도축장으로 갈 돼지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도축장을 통해서 감염될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어미돼지는 한 마리 한 마리 관리가 됩니다만 이렇게 집단 단위로 관리되는 비육돈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가 증폭되는 숫자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아마 이번에 강화군 전체 돼지 살처분하는
그런 근거가 된 것입니다. 예, 그동안 발병은 어미돼지한테서만 됐었는데 비육돈에서 발병한 것이 굉장히 위험한 징조다. 그럴 도축장하고 비육도는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예. 도축장은 또 전국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강화 지역에서만 5곳이 발병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 지역의 돼지들은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24일에 이제 송해면에서 발병을 했고요. 25일에는 부름면, 삼산면, 그리고 26일에는 강화읍과 하전면에서 발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25일에 확진된 삼산면 같은 경우가 이제 남아있는 돼지가 2마리뿐인 농장이었고 또 강화도 본섬이 아니라 다리 하나 연결된 작은 섬이었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역시 축산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의 전파 또는 사람 여러 가지 그런 가능성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야생동물의 가능성도 이제 그쪽에서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이게 국내에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떻게 들어왔느냐 경로에 야생동물도 이제 포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강화 본섬하고 그쪽은 축산 차량은 아니지만 야생동물은 다닐 수가 있습니다. 야생동물은 일반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어떤 물리적인 전파 요소라고 그럽니다. 이게 몸 안에 바이러스를 담아서 가는 게 아니고 몸에 묻어서 옮기는 그런 동물들이 어떤 멧돼지의 사체나 혈액하고 접촉하거나 그런 걸 좋아하는 야생동물은 모든 동물이 이 질병을 옮길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마리 있는 농장, 더 작은 섬이지만 발생했던 거는 그런 것까지 염두를 두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지역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제 북한 임진강에서 바이러스가 타고 내려온 게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도 충분히 가능성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그 임진강변이라든지 강화도 제 155마일 휴전선 철책은 살아있는 멧돼지는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멧돼지나 또는 홍수에 뭐 떠내려왔을 경우에 통째로 이렇게 사체가 떠내려왔을 가능성은 그렇게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장기의 일부가 훼손돼서 흘러 들어왔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에서 멧돼지가 죽었는데 그 사체하고 접촉한 동물이 남쪽으로 흘러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 동물은 모든 야생 동물은 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야생 동물도 가능성이 있다. 일단 남북 접경 하천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라는 발표는 나와 있습니다. 혹시 북한에서 온 파리나 모기 등이 매개체가 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도 저희들이 계속 주의 깊게 보고 있고 특히 이 질병이 중국이나 이런 데서 여름철에 많이 확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혈액을 통해서 특히 파리나 야생동물들이 혈액을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능성도 얘기를 합니다. 다만 파리가 북한에서 이쪽 올 때 얼마나 거리를 옮길 수 있느냐 이런 거는 좀 저희가 더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최근에 또 태풍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많은 그 하천물이 특히 임진강을 타고 내려왔을 텐데 바이러스가 그 감염 경로를 타고 내려왔을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나 보시나요? 그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에서 방금 조사했던 건데 이제 그 정도 샘플로는 좀 부족하고 장소도 또 굉장히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 이런 상황들을 더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계속 이제 질문을 드리는 게 너무 답답합니다. 지금 열흘이 넘도록 바이러스 감염 경로도 못 찾았고 원인도 못 찾았습니다. 조금 전 이낙연 국무총리 상상치 못한 전염 경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현재로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 뭐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여러 가지 결국은 이건 첫 농장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도 여러 가지 회의에서 한 3주까지는 기다려봐야 좀 되겠다. 왜냐하면 첫 신고 농장이 우리나라에 첫 들어온 농장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주 이내에 발생한 농장은 다 동시 감염이거나 뒤에 발생됐지만 먼저 감염된 농장일 수가 있을 그런 경우는 흔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하나하나 찾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흘이 지났는데 원인을 모르는 답답하다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첫 발생 농장이 이번 주말에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꾸로 추적하는 것보다는 첫 발생 농장을 먼저 찾는 게 더
거기서부터 찾아 나가야 됩니다. 다만 지금은 발생돼 있는 농장 간의 역학은 어느 정도 지금 됩니다. 그럼 근데 어느 농장이 첫 농장이냐를 찾는 거는 아직도 그 농장이 숨어 있을 수 있고 가능성이 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조금만 더 기다려 보면서 조사하고 판단하자 이런 결론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돼지열병 뭐 열흘 사이에 9곳에 확산을 하면서 굉장히 그 확산세도 빨랐고요. 그러면서 이제 방역이 실패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까지는 그 지역 안에서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방역 실패라는 것보다는 이제 좀 조심해야 될 몇 가지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특히 예. 이제 우리는 이미 발생한 농장 또는 지역은 바이러스가 있다는 건 확실히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는 모르고 있는 지역을 관리하는 것보다 더 철저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매몰하면서 매몰에 참여한 인력이 여러 지역에서 모였다가 흩어지고 하는 그런 과정의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더 보완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점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번에 강화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을 특히 관심 있게 보완할 예정입니다. 예,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애초 6개 중점 관리 지역에서 제외됐다가 발병한 지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야 포함이 됐습니다. 예.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 부분은 아마 일반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김포 강화는 항시 같은 방역대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강화도는 김포를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지역입니다. 그 축산도 다 그렇게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 이제 전문가들이나 했을 때 그 김포 강화는 하나로 생각하고 다만 행정구역이 이제 강화는 인천시입니다. 네. 김포는 경기도입니다. 예. 네, 그렇지만 거의 같이 관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안 돼 있을 처음에 이제 중점 관리 지역에서는 빠져 있었지만 다음에는 강화가 제일 위험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는 이번에 발생 상황을 보면 강화에서 집중 지금 발생되고 있는 거는 우리가 강화가 어떻게 되면 바이러스가 뭐 일부에서는 그런 의심도 합니다. 거기가 먼저 들어왔지 않냐 거꾸로 네. 이런 의심도 하고 하는데 아직은 그 부분을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잠복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방역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미 그 전부터 바이러스가 퍼졌을 것이다라는 이제 주장도 예.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일리가 좀 있다고 보시나요? 그건 충분히 일리가 예. 있고 다만 그 첫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가 국내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만의 상황을 본다면 추석 바로 직전 왜냐하면 16일 날 첫 농장이 신고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증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이런 식으로 급성형으로 올 때는 보통 3일에서 일주일 그 사이에 이제 감염이 되고 증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예. 보면 16일 날로부터 거꾸로 올라가면 아마 10일 전후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보면 이제 그 사이에는 전혀 우리가 이 발생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 사이에 퍼졌을 가능성은 충분히 뭐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 이제 다음 주가 좀 고비가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난 4월에는 이제 군산항으로 입국한 한 중국인의 피자 돼지고기 토핑에서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네, 적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만 있었던 질병이 어떻게 아시아를 강타했는가 그 궁금증도 좀 일거든요. 예, 아프리카에서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이 전파된 거는 결정적인 거는 잔반입니다. 비행기나 배에 탔던 승객들이 그 먹고 남은 음식물이 유럽에 와서 사료 원료로 쓰였거나 또는 대부분 제대로 처리 안 하고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져 가지고 멧돼지가 접촉이 됩니다. 네. 그래서 멧돼지가 걸리게 되고 멧돼지는 산을 통해서 여기저기 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집돼지하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접촉이 되고 이렇게 해서 유럽으로 퍼져서 이제 계속 동진해서 러시아, 중국까지 왔습니다. 또 이제 중국에서는 아시아는 동남아시아하고는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예. 또는 돼지를 수출하고 수입하는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게 이루어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비행기나 배를 통한 이제 음식물이 반입이 됐고 그걸 야생동물이 옮겼을 수 있다. 예, 예. 그런 가능성도 예.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자, 정부가 이제 강화 지역에 3만 8천 마리 돼지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확진된 그 3km 이내 농가는 물론이고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도 살처분 희망자를 대상으로 먼저 우선 그 살처분을 실시할 것이고요. 또 확산 방지를 해서 나머지 모든 농가에 대해서도 농가의 그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살처분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앞서 이제 전해드렸듯이 강화군에서만 5곳에서 확진 판정이 예.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지금 대응을 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지역 이제 농민들 예. 굉장히 속이 타들어갈 것 같은데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이 살처분 매몰로 인한 토양 오염, 수질 오염 이런 거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전에는 땅에 비닐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수막을 깔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현재까지는 다 FRP 통에 담아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수가 될 위험은 전혀 없고 토양 오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FRP 통은 되게 일반 가정에서 큰 정화조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거나 파손되거나 하지 않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땅속에 묻혀서 입구만 밖으로 나와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은 없습니다. 다만 방역을 그 과정에서 본사에서 매몰하는 과정에 뭐 오염되거나 이런 거는 그건 잘 처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거는 지하수 오염보다는 어떻게 방역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하나 걱정되는 점은 이렇게 애증중지했던 돼지들을 살처분을 해야 하는 이 농민들의 어떤 트라우마는 예. 없을까 하는 그건, 부분입니다. 예, 그건 아주 심각합니다. 예. 저도 살처분 현장에 가끔 들어갑니다. 예. 하고 그러고 보면 되게 거기 계시는 근무하시는 분들, 사장님들은 거의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황정심환을 항시 소지하고 다니면서 예. 드시기도 하고 이런 트라우마를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도 이런 이제 질병으로 매몰도 하고 지금도 현재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꼭 정신과 의사라든지 상담사가 매몰할 때는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심각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또 문제되는 거는 이제 동물 윤리 문제인데요. 네. 이제 동물 단체는 이제 예방적인 살처분을 하더라도 법과 매뉴얼에 따라서 인도적인 살처분을 해야 네.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또 살아있는 동물을 매몰을 해서 또 동물 윤리 문제가 좀 제기가 되기도 예,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아마 일부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걸로 뭐 많이 보도가 되고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그 살처분의 방법이 이제 안락사라는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예전에는 주로 약물에 의해서 주사로 해서 살처분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다 가스로 바뀌었습니다. 이산화탄소 가스를 사용을 합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이제 권장되는 제일 많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밀폐된 공간에 돼지를 넣고 그 다음에 거기 이산화탄소를 넣어서 이렇게 살처분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동물 복지라든지 윤리 문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추가 감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로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어떻게 제일 보시나요? 중요한 거는 현재 이제 강화도가 매몰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매몰하는 과정에서 앱으로 퍼지지 않게 얼마나 방역을 잘 하느냐 이 부분이 아주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매몰에 참여하는 인력, 시설, 그다음에 매몰이 끝나고 나서 바로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충분한 방역 후에 이동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또 생각하는 게 도축장하고 멧돼지로 이 바이러스가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멧돼지로 넘어가면 산을 타고 다니면서 전국을 누비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거의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도축장입니다. 예. 이 바이러스는 혈액 속에 제일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혈액이 제일 많은 곳이 도축장입니다. 또 전국에서 차들이 모이는 곳이 도축장입니다. 그게 아마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치적인 이유를 떠나서 이제 북한과의 이런 정보 교환이라든가 이제 방역 체제를 좀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 북한이 이렇게 계속 발생하고 있고 정보가 저희들이 많지가 않는 통합 관리가 되지 않으면 아마 북한 쪽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계속 불안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대책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현규 수의학 박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